10월 28일 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편지가 도착하는데 사흘이 걸린다면 10월 1일부터 같은 편지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닷새가 걸릴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우정국 서비스 구조 조정으로 인해 개정된 배송 서비스의 표준이 평균 사흘이 아닌 최대 닷새로 바뀌게 되며 우편으로 지불되는 요금이나 수표 우송 시 이에 대한 추가 기간을 예상해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영향을 받는 우편물은 퍼스트 클래스 우편물이며 미 전역 50개 주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역은 로키 산맥 서쪽인 텍사스와 플로리다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휴스턴의 거대 우편물 처리 센터의 지연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우송 지연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편물의 44%는 이틀 내에 도착하고 56%는 사흘 이내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우정국의 서비스 개편에 따르면 토요일에 노스캐롤라이나로 신용카드 청구서 지불을 우편으로 보내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대금이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스탠퍼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공동연구팀은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백신 패치인 마이크로니들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백신 패치는 반창고처럼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 되며 약물이 체온에 의해 녹으면서 미세침을 통해 피부 안쪽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연구팀은 또한 피부에 직접 흡수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일반 백신보다 10배 더 큰 면역 반응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치는 사용이 용이하고 통증이 없으며 자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게다가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해야 하는 일반 백신과 달리 특별한 관리법이 없이 전 세계로 쉽게 배송될 수 있어 이번 패치 기술의 개발이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생물학자와 화학공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향후 테스트를 위해 화이자 및 모더나사의 코로나 백신과 같은 RNA 백신을 마이크로니들 패치로 만들 예정이며 이미 해당 백신을 백신 칩의 형태로 만들기 위한 상용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7월) 미국의 주택가격은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필사적인 주택 구매자들에 의해 1년 전에 비해 기록적인 금액으로 치솟았습니다. S&P의 20개 도시의 주택가격지수는 7월 1년 전에 비해 19.9% 급등했으며 이는 2000년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밝혔습니다. 20개 도시 중 17개 도시에서 7월 가격이 6월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19개 도시에서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신축 및 기존 주택 판매는 낮은 모기지 이자율과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많은 생활 공간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급증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2021년 첫 8개월 동안 작년에 비해 16% 증가했으며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피닉스, 샌디에고, 시애틀이 가장 큰 가격 인상을 기록했고 피닉스가 26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28일 아침 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3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울과 도쿄, 워싱턴 DC의 군 관계자들은 최신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 아니면 잠수함에서 발사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단거리 무기 실험에 대해 북한의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6시 40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추가 정보를 위해 발사체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21년 지금까지 6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이달 만에도 3차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9월 12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사흘 뒤 동해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76차 회의에서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의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연설을 한 뒤 1시간 만에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비영리 국가전략연구원의 분석가이자 군비통제 전문가인 문성욱은 김 위원장의 연설이 국제사회에 북한의 무기 개발을 내부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아틀란타 지역의 스파 3곳에서 총격을 가해 한인 4명을 포함 8명을 살해한 로버트 알론 롱이 28일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롱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풀턴 카운티의 지방검사 파니 윌리스는 롱에 대해 살인과 인종 증오 혐의를 더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윌리스 검사에 의하면 그의 살인은 인종과 성별이 그의 총격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풀턴 카운티 2곳의 스파에서 벌어진 4명의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이며 롱은 지난 7월 체로키 카운티의 또 다른 스파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추가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물류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홈디포와 함께 자체 운송용 컨테이너 선박을 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캐나다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3척의 컨테이너 선박을 대여했고 수입 가격과 운송 속도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각 선박은 한 번에 800개에서 1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으며 수천 개의 컨테이너 역시 임대했다고 알렸습니다. 이것으로 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의 20%를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일리노이주의 23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약 300명이 살모넬라에 감염됐으며 테이크아웃 포장 음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수사관들은 살모넬라가 발견된 식품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살모넬라균이 라임과 고수가 든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용기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9개 주를 강타한 살모넬라균 발병과 관련해 26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환자가 살모넬라 오염에 의한 발병인지 판단하는 데 3주에서 4주가 걸리기 때문에 아직 보고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감염 환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81,409명, 신규 사망 689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6%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029명, 신규 사망자 수는 3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3.3%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